안녕하세요. 정목글 국어 정연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5학년도 10월 고1 모의고사 21번부터 23번 과학기술 지문을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이번 과학기술 지문의 제재는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기인데요. 자, 이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면서 각각의 구성 요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는지, 이 기계가 돌아가는 원리를 파악하는 게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기는 특정 기체를 선택적으로 감지하는데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힌트가 들어있어요. 뭐냐면은 적외선 분석기래.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뭐를 분석할 것 같아? 뭐를 분석할 것 같아? 적외선을 분석할 것 같지? 근데 얘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특정 기체를 선택적으로 감지한대요. 엥? 특정 기체를 감지한다고? 이상하지 않아? 적외선은 빛이잖아. 근데 기체를 감지한대. 이상하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잡고 갈 수 있는 정보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적외선이랑 기체랑 어떤 연관이 있나 보다. 이거를 예측을 하고 글을 읽어보시면 좀 나열적으로 되어 있는 정보라도 이해하기가 좀 간편해질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적외선은 일정한 주기로 진동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파동의 성질을 지닌 전자기파로 적외선에는 0.7 마이크로미터에서 1000 마이크로미터에 해당하는 다양한 파장이 포함된대요. 자, 여러분, 적외선과 특정 기체가 나오는데 적외선이 뭔지부터 설명해 준다, 그쵸? 자, 적외선이란, 쌤이 어려우면 주어 서술어 이것부터 찾으라 그랬죠? 적외선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파동의 성질을 지닌 전자기파야. 자, 그럼 적외선은 전자기파야. 근데 쌤 개인적으로 문과라서 전자기파 이런 게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자, 얘 뭐냐면은 파동의 성질을 지녔다. 나 파동은 뭔지 알지? 뭐 이런 게 파동이잖아요. 그러면 적외선은 그냥 파동이구나. 쌤은 그냥 이러고 끝내요. 이과인 친구들은 좀 더 자세하게 읽을 수 있겠죠. 근데 문과 입장에서는 여기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일단 그 다음에 적외선에는 0.7에서 1000 마이크로미터에 이르는 다양한 파장이 포함된다. 그러면은 파장이 다양하다. 자, 요쯤 딱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과 입장에서는 파장이 뭐야? 라는 질문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공통과학을 하니까 괜찮겠다. 쌤은 과학 안 한 지가 20년 넘었나? 그래가지고 나 파장이 이런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자, 일단 가보자. 파장은 파동이 한 번 진동할 때 이동한 거리로 진동 중심에서 가장 높은 위치인 마루와 그 다음 마루까지의 거리로 나타낼 수 있다. 자, 근데 쌤은 이 과학적인 상식은 없지만 상상력은 좋거든요. 그래서 파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파동을 한번 그려봤어요. 근데 파동이 한 번 진동할 때 이동한 거리로 진동 중심에서 가장 높은 위치인 마루. 자, 그러면 진동 중심에서 가장 높은 위치가 여기다, 그죠? 여기들이 이제 마루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마루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리고 마루와 그 다음 마루까지의 거리래. 그러면 파장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자, 과학 아닙니다. 국어예요. 근데 과학 같아요. 그래도 풀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이걸 읽을 수 있잖아. 그 독해 능력을 묻는 시험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상상하면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이때 마루의 높이와 파동의 에너지는 비례하며 파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적외선 세기의 변화량은 비례한대요. 여러분, 그러면 요 마루가 높아질수록 뭐가 커진다는 거야? 파동의 에너지가 커진다는 거야. 뭐 파동이 세게 온다 요 말이겠다, 그쵸? 생각해보니까 파동하면 우리 일상에서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게 그 물결이잖아요. 파도잖아요. 당연히 파도가 높게 치면 파도가 세게 오는 거 맞는 말이다, 그죠? 자, 그리고
파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적외선 세기의 변화량은 비례한데, 그러면 파동 에너지가 크게 변해, 많이 변해. 그러면은 적외선의 세기도 많이 변해. 요 말이겠네요. 다음 문장. 이러한 적외선의 특징과 기체 분자가 적외선을 흡수하는 흡광 원리에 기반하여, 내가 말한 게 바로 이거야. 아까 적외선 분석기인데 왜 기체를 감지한다는 거야?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졌잖아요. 여기를 읽어보니까 적외선의 특징과 기체 분자가 적외선을 흡수하는 흡광 원리래요. 자, 그렇다면 기체 분자랑 적외선은 완전 별개의 존재인 거야? 아니면 얘가 얘를 흡수하니까 관련이 있는 존재인 거야? 관련이 있는 존재인 거야. 그러면 알 수 있겠네요. 적외선 분석기가 특정 기체를 감지한대요. 아마도 적외선을 분석해서 그 적외선을 뭐한 기체? 그 적외선을 흡수한 기체를 감지하나 보네요. 여러분, 이런 거 말을 생각을 막 정리하다가 잘 안 되잖아요. 문장으로 이렇게 옆에 한 줄 써두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헷갈렸을 때 다시 돌아와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되게 수월해지거든요. 자, 적외선을 분석해서 그 적외선을 흡수한 기체를 감지한다. 이렇게 생각한 내용을 정리해두는 습관을 길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기는 적외선의 세기 변화량에 따른 특정 기체의 농도를 측정한대요. 그렇지. 적외선의 변화량에 따른 기체의 농도를 측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뭐야? 기체의 농도를 측정하는 게 최종 목적이야. 근데 바로 기체의 농도를 측정할 수 없으니까 뭐를 먼저 분석하겠다는 거야. 적외선을 먼저 분석해서 기체 농도를 측정하는 게, 적외선을 분석해서 기체를 감지하는 게 이 기계가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거죠. 이 기기는 광원 램프, 가스셀, 광학 필터, 감지기로 구성되며 흡수 과정과 검출 과정 순서로 작동한대요. 여러분, 이 지문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원 램프, 가스셀, 광학 필터, 감지기는 요 적외선 분석기의 구성 요소들이고요. 흡수 과정, 검출 과정은 이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기가 작동하는 과정이잖아요. 이 기계의 구성 요소와 과정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겠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어디까지가 구성 요소고 이제 걔네가 어떤 과정으로 움직이는지를 하나하나 뜯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문단 한번 읽어볼까요? 흡수 과정은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 기체 분자에 선택적으로 흡수되는 과정이래요. 여러분, 선택적으로 흡수된대요. 사실 흡수된다는 건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선택적으로 흡수된대.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아까 적외선은 파장을 지닌다 그랬어요. 파장은 마루와 마루의 거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1문단에서 적외선의 파장이 되게 다양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쌤은 이렇게 그려볼게요. 파장이 요만한 애랑 그 다음에 파장이 이렇게 긴 애, 그리고 요렇게 짧은 애가 있는 거야. 그지? 마루에서 마루의 거리가. 자, 이 친구는 중간, 요 친구는 길고 요 친구는 되게 파장이 짧다. 그쵸? 자, 근데 선택적으로 흡수된대. 그러니까 기체 분자가 얘 모든 애들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얘만 흡수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먼저 기기에 전원이 공급되면, 자 여러분, 먼저라는 말이 딱 나온다는 거는 지금부터 이 기기가 돌아가는 과정을 설명하겠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단계, 광원 램프에서 적외선이 방출되어 가스셀 내부로 들어간다. 자, 그러면 광원 램프가 있고, 램프니까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 약간 이런, 뭐 이런 걸로 할까요? 광원 램프? 광원 램프? 광원 램프가 있고 얘가 적외선을 삥 방출한대요. 적외선을 방출하면 얘가
가스셀 안으로 요 적외선들이 빙빙빙빙 들어간다라는 거죠. 가스셀은 광원 램프와 광학 필터 사이에 설치된 관으로 광원 램프와 그러면 광학 필터가 요 뒤에 나와야 가스셀이 그 사이에 설치되는 관 할 수 있겠다. 그죠? 설치된 관으로 그 내부에는 측정 대상을 포함한 기체 분자들이 들어있대. 자, 우리가 어떤 기체를 측정하고 싶어해? X라는 기체를 측정하고 싶어해. 그러면은 이 X라는 기체가 여기 막 들어있다는 거야. X라는 기체가 막 여기 들어있어요. 근데 측정 대상을 포함한 기체 분자들이라고 그러니까 X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뭐 Y도 들어있고 Z도 들어있고 뭐 이런 식으로 기체 분자들이 다양하게 들어있나 봐요.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번호를 매기면서 가봅시다. 첫 번째, 적외선이 방출된다. 요게 번호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방출되면 이제 가스셀 안으로 들어갔어. 2번 단계 한번 찾아볼까요? 기체 분자는 2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냥 기체 분자의 특징을 말해줬다. 그쵸? 원자들의 결합 상태에 따라 고유한 진동수를 지닌 진동운동을 한다. 자, 여러분, 요 기체 분자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요. 얘네가 진동운동을 한대요. 엥? 진동이라고요? 여러분, 기체 분자가 진동한대요. 뭐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 파동을 지닐 가능성이 높다. 그치? 근데 요런 걸 잘 모르겠으면 일단 넘어가 보자. 이때 가스셀에 들어온 적외선 중, 자, 적외선 아까 삥삥 쏜다 그랬다. 그쵸?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 진동수가 일치하는 기체 분자를 만나면 해당 적외선이 지닌 파동 에너지는 분자 내부의 진동 에너지로 흡수된대요. 자, 여러분, 지금 적외선과 기체 분자를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쌤이 삥삥 쏘는 적외선은 노란 색깔 표시, 그 다음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기체 분자는 X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기체 분자는 진동 운동을 하는데 가스셀에 들어온 적외선 중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 있어요. 자, 특정 파장의 적외선은 이 친구야, 이 친구. 자, 그러면 이 친구라고 해봅시다. 파란 적외선 안 돼요. 빨간 적외선 안 돼요. 요 노란 적외선이 진동수가 일치하는 기체 분자를 만날 거야. 그러면 해당 적외선이 지닌 파동 에너지는, 자, 얘가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를 가지고 있었어. 이 친구는 그 같은 진동수가 일치하는 기체 분자의 에너지로 흡수된대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요 파장이 에너지를 10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얘랑 얘도 파동이었던 거야. 얘도 진동이었던 거야. 그럼 얘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10이라는 에너지가, 이 적외선이 가지고 있던 10이라는 에너지가 요 기체 분자한테 들어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요 기체 분자의 에너지는 많아지겠어? 적어지겠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자, 적외선의 파동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요 기체 분자의 에너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특정 파장의 적외선, 자, 일단 특정 파장의 적외선은 노란색 하기로 했죠. 특정 파장의 적외선은 기체 분자의 양에 비례하여 파동 에너지가 감소한대요. 자, 그러면 이 친구, 분홍 색깔 친구, 기체 분자 친구는 에너지가 올라가고 적외선 친구는 흡수를 당했기 때문에 내 에너지를 빼앗겼기 때문에 파동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기체 분자에 흡수되지 않은 다른 파장의 적외선들, 얘들아, 우리 아까 다른 파장, 적외선 요거 할까요? 다른 파장의 적외선들과 함께 광학 필터로 들어간대요. 자, 그러면 헷갈리니까 요 분홍 색깔 파장은 지워놓고 파란색 적외선이랑 노란색 적외선만 있다고 칩시다. 노란색 적외선이 얘랑 딱 일치했던 거야. 그래서 여기 안으로 쏙 에너지가 들어갔어요. 이 친구는 파동 에너지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얘는 에너지가 감소했고요. 기체 분자는 에너지가 올라갔고요. 자, 그리고 요 이제 적외선을 쐈는데 이 적외선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파장의 적외선들과 함께 광학 필터로 들어간대요. 자, 그러면 광학 필터로 요 적외선이 들어가는 거야. 다른 파장의 적외선과 함께
쏙 광학 필터로 들어가는 거야. 얘들아, 근데 우리는 노란 거를 알고 싶은 거야? 파란 거를 알고 싶은 거야? 요 노란 거, 요 노란 특정 분자의 적외선을 파악하고 싶은 겁니다.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번호를 한번 매겨볼까요? 자, 아까 1번 했었죠? 적외선이 방출돼요. 여러분, 적외선이 방출돼서 가스셀 안으로 들어가면 가스셀에서 에너지를 뭐 하는 게 두 번째 과정일까요? 에너지를 빼앗기는 거. 적외선이 가진 파동 에너지가 기체 분자 내부의 진동 에너지로 흡수되는 거. 요게 두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흡수당했어. 에너지가 좀 뺏겼어. 그리고 나서 여기서 멈추는 거야? 아니야.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광학 필터로 들어가는 게 3번 단계예요. 광학 필터로 어찌됐건 갔어요. 근데 이제 에너지가 뭐 2, 이렇게 10에서 2, 이렇게 에너지가 좀 줄은 상태로 광학 필터로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광학 필터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안 보였겠네. 적외선의 파동 에너지가 흡수당해서 에너지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자, 그러고서 다음 문단을 보시면 이번에는 검출 과정은 이렇게 말한다. 그쵸? 여러분, 아까 1문단에서 흡수 과정과 검출 과정 순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요까지가 무슨 과정이었던 거야? 흡수 과정이었던 거야. 이제는 무슨 과정이 나오겠어? 검출 과정이 나오겠다. 그쵸? 아까 번호를 3번까지 했었나요? 자, 요 들어가는 것까지가 이제 3번이고요. 이제 4번 한번 가볼게요. 검출 과정은 광학 필터를 이용하여 기체 분자에 반응하는 특정 파장의 적외선만을 선택적으로 투과시킨 후 기체의 농도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그럼 검출 과정은 분석하는 과정이다. 여기까지만. 광학 필터는 두 개의 반사체 사이에 공진층을 배치한 구조이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23번 그림을 한번 같이 보세요. 23번 그림을 같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반사체가 있고요. 여기도 반사체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다 그랬냐면 공진층이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 23번 그림에는 공진층이라는 말은 따로 없지만 반사체와 반사체 사이에 있는 게 공진층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가 공진층인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공진층을 배치한 구조이며 반사체는 서로 다른 굴절률을 가진 방막을 겹겹이 붙여 만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친구의 굴절률과 이 친구의 굴절률은 같다고 다르다고? 둘이의 굴절률이 다르다.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그리고요.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반사체를 구성하는 방막의 굴절률과 두께를 정밀하게 계산하면 특정 파장의 적외선만 광학 필터를 통과시킬 수 있대. 자, 얘들아, 아까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야.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야. 얘들아, 우리는 적외선을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알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 특정 기체의 농도죠. 자, 아까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 특정 그 기체 분자, 우리가 분석하려는 기체 분자 안에 에너지를 흡수당했다. 파동 에너지를 빼앗겼다. 그래서 이 기체 분자의 에너지가 올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우리는 모든 기체를 알고 싶은 게 아니야. 그 기체, 특정한 기체만 알고 싶기 때문에 적외선도 모든 파장의 적외선을 다 분석할 수 없어. 우리와 파동이 맞는 적외선만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자, 특정 기체 분자에 반응하는 특정 파장의 적외선만을 선택적으로 추가시킬 수 있게 한대요. 자, 가볼까요? 가스셀에서 광학 필터로 들어온, 자, 얘들아, 아까 가스셀에서 광학 필터로 들어오는 게 몇 번 과정이라 그랬어? 3번 과정이라 그랬다. 그쵸? 다양한 파장의 적외선이, 자, 얘들아, 아까 다양한 파장의 적외선은 노란색 아니면 파란색이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나 써놓을게요. 다양한 파장은 노란색일 수도 있고 파란색일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반사체를 투과할 때 일부 파장의 적외선은 반사되고 일부는 굴절되어 공진층으로 투과된대요. 그러면 뭐 노란색이 가는지 파란색이 가는지 좀만 더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 공진층 내부로 들어온 특정 파장의 적외선은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야. 아, 얘들아, 그러면 노란색이랑 파란색이 같이 들어왔는데 파란색은 반사되고 노란색은 굴절된대요. 그러면
특정 파장, 우리가 지금 원하는 이 노란 색깔 파장의 적에서는 당연히 공진층으로 넘어가야 맞겠죠. 공진층 내부로 들어온 특정 파장의 적외선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적외선이니까요. 자, 이 친구는 들어가고 이제 다른 친구는 이제 반사돼서 나가버린다는 거야. 이 친구들 빼놓고 노란색만 계산해야지 우리가 찾고자 하는 특정 기체 정확하게 얘의 농도를 파악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굴절돼서 이제 이 공진층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첫 번째 반사체와 두 번째 반사체 사이에서 반사되면 공진층 내부를 완복한대요. 아, 그러면은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막 미친 듯이 막 반복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과정에서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 파동의 마루가 일치하는 위치에서 만나 중첩되면서 마루의 높이가 커지게 된대요. 자, 여러분,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우리의 분석 대장인 이 친구만이라도 밑줄을 치면서 읽으세요. 여러분, 훨씬 밑줄을 쳐두면 글을 읽는데 편해져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막 반복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반사되면서 특정 파장의 이 친구가 마루와 마루가 일치하는 위치에서 만나서 중첩 딱 된대요. 자, 두 줄로 딱 중첩되는 순간 이 친구가 마루가 높아진대요. 에너지가 커지는 거다. 그쵸? 높아지게 된다. 그 결과 파동 에너지가 강화된 특정 파장의 적외선. 자, 얘들아, 특정 파장의 적외선은 여기서 막 반복하면서 에너지가 뭐 된다고? 강화된다고. 파동의 에너지가 강화되면서 두 번째 반사체까지 투과하며 광학 필터를 나온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투과하며 광학 필터에서 나오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 한참 읽었으니까 이제 3번 그 뒤에 있었던 과정들의 번호를 한번 매기면서 다시 읽어봅시다. 자, 광학 필터로 들어갔어. 그러면은 공진층 내부로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 들어온다. 여기에 4번 단계 매기면 되겠죠? 그리고 이 친구가 들어와서 공진층 내부를 왕복한다. 5번째 과정이에요. 다음, 왕복하는 과정에서 만나서 중첩되면서 마루의 높이가 커진다. 자, 마루의 높이가 커진다라는 것은 파동의 에너지가 강화된다라는 뜻이었고요. 자, 요 6번 같이 해놓고요. 7번. 자, 얘가 이제 마루가 커진 상태로 두 번째 반사체를 투과해서 광학 필터를 나오게 된다. 요거를 7번째 과정으로 가봅시다. 자, 나왔어요. 이제 이 친구가 어디에 들어간대요? 감지기에 들어간대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들어간 그 다음 단계가 감지기 단계다. 그죠? 자, 감지기로 이 친구가 들어왔어. 얘들아, 그러면 이제 적외선 얼마나 있는지 이 친구를 감지하면 되겠지. 얘들아,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 적외선 감지가 목적이라고? 아니야. 그 적외선을 통해서 특정 기체를 감지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자, 좀 더 읽어봅시다. 반면 특정 파장 이외의 적외선은, 자, 얘들아, 오랜만에 나왔어요. 특정 파장 이외의 적외선, 아까 1차 반사체에서 반사되어서 나갔다, 그쵸? 근데 만약에 특정 파장 이외의 적외선이 첫 번째 반사체를 투과하여 공진층에 도달했다고 치는 거야. 그러면은 파란 애가 반사된 게 아니라 만약에 설사 요 안으로 들어갔다고 쳐요. 공진층으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노란색 적외선만 미친 듯이 반복되면서 에너지가 높아지는 걸 원했는데 얘가 이제 들어와 버린 거야. 잘못해서 들어와 버린 거야. 왜냐하면 적외선의 파장은 엄청 다양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가 들어왔다고 쳐봅시다. 들어와서 공진층에 도달하더라도 파동 간의 마루 위치가 일치하지 않아 상쇄되거나 반사되어 어찌됐건 절대 요 필터를 통과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데요. 쌤, 왜요? 몰라도 돼. 아무튼 통과하지 않는 거야. 상쇄되거나 반사되기 때문에 통과하지 않는 거야. 우리는 광학 필터를 나오면 무조건 우리가 찾던 그 특정 적외선만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이후 감지기에서는 감지기에 도달한 특정 파장의 적외선 세기. 자, 얘들아, 특정 파장의 적외선, 우리 아까부터 얘만 찾으려고 했다, 그쵸? 그러면 필터를 통해서, 필터라는 말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 골라주겠다 이거잖아요, 그쵸?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애만 띡 나왔어요. 이후 감지기에서는 감지기에 도달한 특정 파장의 적외선 세기와 가스셀 내부에 측정 대상 기체가 없을 때의 기준값을 비교한대요.
얘들아, 그러면 가스셀 내부에 측정 대상의 기체가 없었어. 그러면은 적외선 흡수를 이 기체 분자들이 했겠어, 못했겠어? 흡수를 못했겠죠. 근데 측정 대상 기체가 있었어. 그러면 적외선 흡수를 했겠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기체 분자가 적외선의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았다면 적외선의 세기는 크게 나오겠어요? 작게 나오겠어요? 흡수 안 당했어. 그러니까 세게 나오겠지. 근데 만약에 기체 분자가 여기 있었어. 그러면은 적외선의 세기는 작게 나오겠죠? 얘들아, 그러면 단순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자. 만약에 기체 분자가 없었을 때는 적외선 세기가 100이었어. 근데 이번에는 적외선 세기가 80이 나왔어. 그러면은 20 정도 에너지를 기체 분자한테 뺏겼어. 20 정도의 기체 분자가 여기 들어있었다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원래 없을 때는 100이었는데 이번에는 적외선의 세기가 50이 됐어요. 그럼 에너지를 몇 개나 뺏긴 거야? 50이나 뺏겼다는 거지. 이 말은 여기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가 많았다는 뜻이겠지. 자, 그러면 이쯤 딱 읽었을 때 이제 궁금한 게 있거든요. 쌤, 그러면 여기서 기체 분자가 에너지를 흡수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보면 되잖아요. 여기서 바로 감지하면 되잖아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다음 단계가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적외선 자체를 골라내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적외선을 쏠 때 얘만 쏴줄 수가 없잖아. 우리가 노란색만 쏴줄 수가 없잖아. 노란색이랑 파란색이랑 같이 쏴주게 되잖아. 그러니까 노란색이 에너지를 기체 분자한테 뺏겼다고 치고 이 파란색을 걸러내기 위해서 이 광학 필터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학 필터를 통해서 노란색만 걸러내서 이 친구가 에너지를 처음에 얼마나 뺏겼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지금 여기 안에 기체 분자가 많이 들어있는지 적게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과학기술 지문이 읽을 때 힘들었던 거에 비해서 문제는 되게 쉽게 나왔어요. 21번,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그럼 답을 한번 찾아보자. 반사체를 구성하는 방막의 소재는 무엇인가? 방막의 소재 뭐 알루미늄? 철? 이런 이야기 있었나?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 없었다, 그죠? 정답은 1번이네요. 2번, 적외선에 포함되는 파장의 범위는 무엇인가? 자, 얘들아, 이거 찾아. 어디야? 0.7 마이크로미터에서 1000 마이크로미터. 이거는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3번,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기의 구성요소. 얘들 구성요소 4개 한번 찾아볼까? 광원 램프, 광램, 또 가스셀, 또 광필, 또 뭐야? 감지기. 요렇게 4가지로 구성되네요. 4번, 파동의 마루와 적외선의 세기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요것도 1문단에 있어요. 파동의 마루가 뭐 할수록? 높을수록 적외선의 세기가 세다 그랬었죠. 자, 5번, 광학 필터의 구조는 적외선의 어떤 특성과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아까 광학 필터가 왜 필요하다 그랬어요? 적외선이 노란 색깔 적외선도 있고 파란 색깔 적외선도 있는데 요 광학 필터를 통해서 파란 색깔, 우리한테 필요 없는 파란 색깔은 반사시켜버리고 노란 색깔만 추출하기 위해서 필터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적외선마다 파동의 그 마루 위치가 서로 다르다는 거, 그런 특성과 광학 필터의 구조가 관련이 있겠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22번 문제입니다. 22번,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얘들아, 아까 기억이 뭐였냐면 적외선 분석기가 특정 기체를 선택적으로 감지하는 데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는 거야. 그러면 특정 기체를 감지를 잘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왜 감지를 잘하는 거죠? 요 특정 기체가 누구를 먹어? 특정 파장의 적외선을 먹어. 그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얘는 에너지가 많아지고 얘는 에너지가 팍 적어지니까 이제 얘만 골라내가지고 감지를 해보면 특정 기체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여러분 그러면 요 원리가 요 선지에 나오는 말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22번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요 기계가 돌아가는 이 원리를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편한데요. 쌤이 생각할 때는 딱 이 문단에 이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 문단을 딱 보시면은 여기 있어요. 가스셀에 들어온 적외선 중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 진동수가 일치하는 기체 분자를 만나면 그 적외선의 에너지가 기체 분자의 진동 에너지로 흡수한다. 그러면 진동수가 일치하는 기체 분자가 특정 파장의 적외선을 먹기 때문이다. 이런 말 한번 찾아봅시다. 기체 분자 내부의 진동 에너지가 특정 파장의 적외선에 흡수된대요. 엥? 기체 분자의 에너지가 적외선에 흡수된다고? 아니야. 적외선의 에너지가 기체 분자에 흡수되는 거야. 완전 반대야. 틀렸다. 그죠? 2번. 기체 분자의 진동 운동이 진동수와 관계없이 일정한다. 요 말을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진동수가 일치하는 하는 특정 기체로 에너지가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기체 분자의 진동 운동이 일정하다. 요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3번. 기체 분자의 진동수가 적외선의 세기에 비례하여 증가한대요. 여러분 지금 진동수가 증가하는 거야? 아니면 진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야? 진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진동수가 증가한다. 요거 안 될 것 같아요. 4번. 기체 분자가 적외선의 다양한 파장 중 진동수가 같은 파장을 흡수한다. 얘들아 이거였잖아. 바로 이거였잖아. 요게 바로 적외선 분석기가 기체를 감지할 수 있는 바로 그 핵심 원리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5번. 적외선이 진동하는 주기를 변화시켜 기체 분자 내 원자의 결합 상태를, 이건 헛소리죠. 그래서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 문제인데요. 여러분 23번 이렇게 구조가 딱 나와 있어요. 사실 아까 문제를 풀 때 23번 그림 같은 거를 확인하면서 스스로 여기다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은데 우리는 아까 이미 했으니까 여기 이제 복습 느낌으로 해보자. 자, 광원 램프에서 가스셀에 다양한 파장의 적외선을 쏜다 그랬어요. 그쵸? 그리고 이 가스셀에는 우리가 원하는 특정 기체 분자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 그러면은 얘랑 노란색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랑 우리가 찾고자 하는 특정 기체랑 진동수가 일치해. 그러면 이제 얘가 에너지를 10을 가지고 있다가 얘한테 뺏긴다. 그쵸? 뺏기지만 어찌됐건 지는 나와요. 나와요. 얘도 나오기는 나와요. 그런데 이제 얘가 진동 에너지를 많이 뺏겨서 한 5 정도 이런 상태로 이제 여기 딱 들어오겠죠. 자, 그럼 이제 반사체에 이 적외선들이 갔어요. 근데 이 반사체가 굴절률이 다 다르고 요 적외선의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친구는 반사돼요. 근데 설사 통과하더라도 요 공진층에서 마루의 증폭이 일어나지 않아서 상쇄되거나 결국은 반사될 수밖에 없대요. 상쇄된다는 건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사라진다는 거죠. 또는 반사돼서 이 친구는 요 필터를 통과할 수 없어. 근데 이제 이 친구는 필터를 통과해. 필터를 통과해서 이제 요 공진층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마루가 일치하는 순간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마루가 증폭된다 그랬죠. 그럼 이제 이 친구가 여기를 통과해서 굴절해서 감지기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 자, 얘들아, 가스셀에서는 이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 에너지를 흡수당하는 장소인 거고, 광학 필터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적외선을 제외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사실 핵심 기능은 가스셀과 광학 필터예요. 그죠? 사실 이 감지기나 광원 램프는 그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개의 역할을 여러분이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한번 해볼까요? A에서 방출될 때와 C로 들어갈 때의 파동 에너지가 같은 적외선. 여러분, 같대요. 그러면 뺏긴 애가 같겠어? 안 뺏긴 애가 같겠어? 안 뺏긴 애가 같겠지. 그러면은 파란 적외선을 말하겠네요. E에서 당연히 감지될 수 없죠. 왜냐면 필터에서 걸러질 테니까. 1번은 맞는 말. 자,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2번, A에서 방출된 적외선 중에 일부만 E에서 감지되었대. 얘들아, 어떤 친구만 감지되겠어? 우리의 특정 파장만 감지되겠죠? 그렇다면 걔는 B에서 기체 분자의 진동 에너지가 감소됐다고? 아니지. 이 친구는 흡수를 한 친구니까 얘의 에너지는 올라야지. 정답이 몇 번이야? 2번이야. 생각보다 간단하죠? 3번, B에서 파동 에너지가 감소했어. 얘들아, 파동 에너지가 왜 감소했겠어? 자, 노란색이 감소했겠어? 파란색이 감소했겠어? 당연히 노란색이 감소했겠죠? 이 친구는 C와 D 사이에서 파동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증가했어요. 마루의 높이가 올라갔어요. 맞는 말. 4번, B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의 양이 많아. 얘들 기체 분자가 많아. 그러면 적외선이 에너지를 많이 뺏겼어? 적게 뺏겼어? 많이 뺏겼다는 뜻이죠. 적외선의 세기가 작아진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5번, B에서 기체 분자에 반응한 적외선은 노란색 적외선이겠다. 그쵸? C에서 나올 때보다 D로 들어갈 때 파동 에너지가 더 크겠군. 여러분, 왜 크죠? 마루끼리 중첩되어서 올라갔을 테니까. 마루의 높이가 올라갔을 테니까 에너지가 더 큰 게 맞겠죠. 자, 요렇게 해서 21번에서 23번 과학지문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자, 여러분, 과학지문은 읽는 게 어렵다고 포기를 하시면 안 되고 생각보다 문제가 쉽게 나오니까 내신을 공부를 하실 때는 그냥 통합과학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차례 읽어보면서 그 원리를 파악하려고 노력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또 다른 강의에서 만납시다. 안녕.